안녕하세요. 마미살롱 강쌤입니다. 요새 감기가 정말 지독합니다. 감기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의 감기는 왜 이렇게 잘 안 나을까요? 감기가 잘 안 낫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이유가 중요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잘 안 낫는 이유 첫 번째. 새로운 감기에 또 걸린다. 감기는 보통 한 달이 넘진 않습니다. 한 달이 넘게 감기다. 이런 경우는 두세 번의 감기가 연달아 겹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이의 감기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 증상이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그런 기복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감기는 얼마 만에 낫는가? 그걸 잘 알아야 감기에 잘 대처하실 수 있겠죠. 한 사이클은 보통 2주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감기는 2주 안에 낫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감기는 초반에 열, 그 다음에 콧물, 기침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기 초반에는 열이 나는데 열이 5일씩 갈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하루에서 3일 정도 이제 지속이 되고 열이 난 다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옵니다. 맑은 콧물이 며칠 나고 또 이어서 바로 노란 콧물이 나옵니다. 노란 콧물이 나오면 증상이 심해진 거 아닌가? 세균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의 결과에도 노란 콧물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물질도 나오고 바이러스를 처치하는 백혈구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섞여서 함께 나오게 되면 콧물이 노랗게 보입니다. 노란 콧물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아이의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노란 콧물 때문에 코가 꽉 막히고 숨쉬기가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보통 감기 3일에서 한 7일 정도의 증상이 가장 많이 심하고요. 이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연달아서 기침이 나타납니다. 이 기침은 서서히 심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이 잘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침이 한 달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 한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다시 또 감기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오고 이런 증상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아직 아이들은 성인만큼의 면역 체계를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증상도 어른의 감기보다 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감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감기는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자연 치유됩니다. 이게 감기가 자연스럽게 낫는다는 인식이 없으면 감기에 걸릴 때마다 굉장히 불안감이 커집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뭐 이런 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기의 변화하는 경과를 지켜보세요. 약을 안 먹여도 괜찮고 결국에는 낫습니다. 감기니까요. 자, 감기 잘 안 낫는 이유 두 번째. 불필요한 감기약을 많이 먹였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감기 치료약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감기 치료약은 없지만 감기 기간 동안 증상을 완화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감기 약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복용을 하면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자, 감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콧물이죠. 콧물을 왜 날까요? 코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코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콧물이 나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 항체가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체액성 면역으로 콧물을 많이 흘림으로써 이 바이러스에 대처를 합니다. 콧물은 그 자체로도 면역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감기로 인한 콧물에 콧물약,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 흐르는 거는 감소할 수 있겠죠. 대신에 콧물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어릴수록 이런 코랑 중이랑 다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콧물이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기관들에 콧물이 저류할 수 있어요. 이런 콧물이 오히려 감기를 질질 끌게 만듭니다. 콧물약을 먹고 아이가 졸려하고 뭐 수면 리듬이 깨지고 뭐 이런 거는 그러려니 하는 증상이지만 빨리 고치기 위해서 콧물약을 먹었는데 콧물이 더 오래 질질 끈다면 그건 안 될 말이잖아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감기에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재채기에 작은 효과가 있다. 2세대의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도 항히스타민제는 하루 이틀은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어린이들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홍창희 소아과학이라는 책에서는 항히스타민제는 점막 건조 및 성모 운동 장애를 초래하여 오히려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과 부비동염과 중염의 발생 빈도를 높게 하기 때문에 급성 증상의 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콧물약은 언제 먹이는 거냐면 콧물이 너무 줄줄줄 흘러서 코가 더 헐고 너무 불편하다.
그럴 때 잠깐 먹이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게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두 번째는 기침이 있죠. 기침은 감기 걸리면 왜 할까요? 기침은 이 호흡기의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기침을 해서 이런 노폐물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기침을 충분히 해서 가래를 다 뱉으면 기침은 없어집니다. 이 가래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런 기침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감기를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침약에는 보통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 패치 이런 게 쓰입니다. 약으로 기침을 하는 걸 억제를 하면 당장은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가래가 오히려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에는 방해가 됩니다. 억제하면 이렇게 뱉어내야 될 이물질이 몸에 쌓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폐렴 등 더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침약도 뭐 내가 토할 때까지 기침을 하고 기침을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이럴 때 증상이 심한 그 정점에 잠깐 쓸 수 있는 거지 계속 쓰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침약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건 물이에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침약이나 이런 기관지 패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열은 감기 왜 날까요? 몸에 열을 올려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방어 기전이 있는데 오히려 열을 떨어뜨리면 바이러스에 잘 대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라고 2번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열 때문에 힘들고 축 처지고 뭐 통증이 있고 이러면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놀고 잘 먹고 잘 있는데 약간의 미열에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아이의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항생제 물론 필요해요. 항생제가 정말 중요한 약이고 꼭 필요한 약이지만 이런 항생제가 감기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감기 합병증을 예방하지도 못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폐렴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를 미리 쓴다는 거는 안 될 말이에요. 그리고 항생제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지난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 약은 감기 증상이 아주 극심할 때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는 잠깐 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감기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감기 잘 안 낫는 이유 3번째, 바로 한국의 감기 치료 문화예요. 제가 맘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줬는데 잘 안 낫는 것 같은데 다른 병원에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거기 댓글에 저는 약을 이틀 먹여보고 안 나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감기는 이런 사이클을 다 거쳐야 낫는 거예요.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긴 설명을 환자를 붙잡고 막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요새 이렇게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고 환자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체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사도 약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왜냐면 약을 강하게 쓰면 뭐 의사도 엄마의 컴플레인이 없으니까 편하고 엄마도 아이가 당장 기침이랑 콧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감기약을 오래 먹는 거는 엄마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아이의 감기 회복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감기약 먹었더니 진짜 빨리 나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열, 콧물, 가래, 기침 모두 정점의 기간이 있어요. 이 정점의 기간이 지난 뒤 며칠 후, 보통 3일에서 5일 후에는 그때보다 회복이 됩니다. 약을 먹어도 회복이 되고 약을 안 먹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때 약을 복용하면 그 약 때문에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런 감기 치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습이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약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감기 증상에 대해서 경과 관찰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 감기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도 며칠 앓고 콧물도 줄줄 흘려보고 코도 꽉 막혀보고 기침하느라 토하고 잠도 설치고 감기 걸리면 그렇게 1, 2주 불편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걸 피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긋하게 지켜봐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 감기가 한 달 넘게 안 낫는다. 혹시 3가지 원인 중에 이유가 있지 않나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감기 치료로 감기 빨리 낫기 바랍니다.